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피아쌤의 임용도전 2020학년도 전공비 8번은 화폐시장과 총수요 총공급 이론을 연결지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와 유동성 함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거시경제학의 쟁점들에 대해 여러가지 학습 요소들을 연관지어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항에서도 다음에 제시할 여러가지 선수 학습 요소에 대해 사전에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수 학습 요소는 총수요 총공급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총수요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문항과 관련된 것은 투자함수와 승수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공급 곡선에 대해 고전학파와 케인지안을 구분지어 학습해야 합니다. 고전학파는 임금과 물가, 즉 가격 변수의 신축성과 물가 예상의 완전성을 전제로 총공급 곡선이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수직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공급 곡선이 수직적이라는 것은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물가 변동만을 유발한다는 정책 무력성 명제와 연결됩니다. 케인지안은 화폐 환상과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전제로 수평적 총공급 곡선을 주장합니다. 총공급 곡선이 수평적이라면 정부는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국민 소득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수학습 요소는 화폐 수요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화폐 수요 이론은 고전학파의 교환 방정식과 화폐 수량설,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출문항은 유동성 선호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은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대한 케인지안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폐 공급이 동일하다면 비탄력적인 화폐 수요일 때 이자율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극단적으로 탄력적인 경우를 유동성 함정이라 합니다. 2단계에서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케인지안들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을 비탄력적이라 주장합니다. 3단계에서는 투자가 총수요의 변화에 미치는 투자 승수가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채권 가격과 이자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 가격은 채권의 액면가와 다른 개념입니다. 채권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시로 변동합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만기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채권이 95만원에 거래된다면 채권 수익률은 약 5.26%가 됩니다. 동일한 채권의 가격이 90만원으로 하락했다면 채권 수익률은 약 11.11%가 됩니다. 결국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 수익률은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채권 수익률은 시중 이자율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시중 이자율보다 높다면 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채권 수익률은 시중 이자율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중 이자율이 5%라면
채권 수익률도 5%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즉, 만기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채권의 가격은 약 95만 2천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시중 이자율이 10%로 상승한다면 동일한 채권의 가격은 대략 90만 8천 원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다시피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역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폐 수요는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자율과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를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A점은 이자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채권 가격이 매우 낮아서 최소한의 화폐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채권 구입에 사용하기 때문에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B점은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와 거래적,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C점은 이자율이 매우 낮고 채권 가격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채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므로 채권 구입의 유인이 없습니다. 결국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은 상태에서는 거래적,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에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더해져서 화폐 수요 곡선은 수평적인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동성 함정이라 합니다. 유동성 함정에서는 화폐 공급량을 아무리 크게 증가시켜도 그림과 같이 이자율의 변화가 없으므로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구축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부 지출은 총수요 부양 효과가 있어서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상승은 화폐 시장에서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 상승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투자 지출이 감소하여 정부 지출에 의한 총수요 부양 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 지출의 총수요 부양 효과가 이자율 상승에 의해 상쇄되는 현상을 구축 효과라 합니다. 케인지언은 총수요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간접적이고 길어서 불확실하다는 점. 둘째,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셋째,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정책은 조세와 정부 지출을 통해 직접적인 총수요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덧붙여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면 구축 효과의 크기도 매우 작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이 문항의 예시 답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답안은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관한 것으로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투자 지출의 이자율 탄력성, 투자 성수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답안은 유동성 함정, 정부 지출의 성수 효과, 구축 효과의 개념을 적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예시 답안 모두 간단해 보이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문항은 경제 안정화 정책의 효과에 관한 내용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항의 답안과 직접 관련된 학습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학습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기초부터 배경지식을 탄탄하게 습득해야 합니다. 기출문항도 거시경제의 기초지식부터 심화학습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